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높은 수위의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인해 국내 방송가에서 제작 및 유통 기회가 제한되었지만 해외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관객 및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진출한 83개국 중 6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포브스에서는 무조건 봐야 될 드라마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리지널 콘텐츠 IP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넷플릭스는 곧이어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소식을 전하였고, 시즌2를 출시하기 전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리얼리티 TV쇼를 2023년 초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원천 IP의 성공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K 콘텐츠의 IP. 이 IP들은 어떻게 확장되고 활용되고 있을까요? 오늘 콘진원 콘픽에서는 콘텐츠 IP 확장 유형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진원 콘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백서, 보고서, 간행물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 트렌드를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저는 콘진원 콘픽을 담당하게 된 콘대리입니다. 화산귀환, DP, 유미의 세포들, 산의 맞선,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여러분들은 이 콘텐츠들을 어떤 형태로 즐기셨나요? 최근 국내에서 인기몰이를 한 해당 콘텐츠들은 원천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원천 IP들이 웹소설, 웹툰, 드라마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천 IP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코카포커스 144호에서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가치화하거나 다양한 장르로 확장 가능하게 한 근원 또는 출처로 정의하였습니다. 원천 IP의 대표적인 형태는 소설이나 웹소설, 웹툰, 시나리오 구성안, 대본 등 다양한데요. 원천 IP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 또한 활발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원천 IP 기반의 콘텐츠의 성공은 제작, 유통, 소비 과정에 걸친 콘텐츠 제작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각 플랫폼 기업들이 원천 IP를 중심으로 밸류 체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들을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용자의 유입이 개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IP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들은 각자의 경쟁력이 될 IP를 확보하면서 흥행과 사업화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원천 IP를 주목했습니다. 인지도 높은 원천 IP 기반의 콘텐츠 제작은 크게 3가지의 장점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 기획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결된 웹툰은 이미 이미지 작업을 걸친 콘텐츠이기 때문에 영상화 작업을 위한 제작 기간을 줄여 빠른 시간 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기 있는 원천 IP는 원작 팬덤을 기반으로 N차적 콘텐츠 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워킹데드,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드래곤볼 등 해외 IP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원천 IP는 팬덤의 지지와 함께 콘텐츠의 수용자들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용자들은 생산자가 생산한 콘텐츠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멀티태스킹과 멀티 역할을 넘나들고 탁월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으로 이야기에 개입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천 IP 기반으로 제작된 모든 콘텐츠가 대중적 인기를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가 가능한 원천 IP를 발굴하는 것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DP의 경우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얻었는데요. DP가 국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는 레진 코믹스와 한겨레 일간지에 게재되던 웹툰으로 육군 헌병대 소속의 DP가 탈영병들을 쫓으며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P의 IP 진화 과정은 웹툰, 단행본, 드라마로 나타나는데 IP의 부가가치가 급상승한 단계는 드라마 제작 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DP의 성공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화에 대한 창작 자유입니다. 넷플릭스의 제작 투자로 인해 영상화 시작 단계부터 원천 IP인 웹툰의 스토리 구성을 유지하면서 영상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드라마에 최적화된 형태로 각색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현실 군대를 다룬 소재와 스토리라는 점입니다. 현실 군대 사회를 가감없이 드러냄으로써 수용자들에게 높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해외 중에서도 특히나 징병제 국가인 태국, 베트남 등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원작자 중심의 IP 확장 과정입니다. 원작 팬덤 위에 새로운 소비자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IP가 확장되더라도 원작의 개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DP는 IP의 모든 변화 과정에서 원작자가 참여함으로써 제작 결과물들이 통일된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작자가 참여함으로써 원천 IP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DP를 통해서 IP에 대해서 재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연달아 이어진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IP가 가진 경쟁력과 IP 소유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DP와 오징어 게임 모두 넷플릭스 콘텐츠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드라마 간에는 IP 확장 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DP는 웹툰, 영상 콘텐츠, 단행본 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4개 이상 플랫폼에서 유통되었지만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내에서만 유통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DP는 다양한 플랫폼을 거치며 원작자 중심으로 IP 확장을 이뤄왔다면 오징어 게임의 경우 영상화된 저작물 IP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이후의 제작 과정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내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배경에 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이 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넷플릭스가 국내 비독점 유통권과 해외 독점 저작권을 100% 가지게 되면서 제작사의 2차 창작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는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OTT 플랫폼과의 제작 거래에서 원작자와 국내 제작사는 투자를 받은 IP의 모든 권리를 플랫폼에 대부분 귀속시키고 있어 수익 배분 및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국내외 OTT를 비롯하여 미디어 플랫폼들은 오리지널 IP 확보를 위해 인기 있는 원천 IP를 영상 콘텐츠에 수혈하고 있지만 그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작자 중심으로 IP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P 거래에 대한 단기 매출액에 주목하기보다는 생명력이 긴 IP를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 IP 창작을 위해 투자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창작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입니다. IP 창작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욱더 많은 K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콘텐츠 IP 확장 유형별 특성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콘텐츠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 콘진원 콘텐츠 정보 픽, 콘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